이재명 의원이 지금 검찰과 경찰로부터 수사받는 것이 7건이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경찰에서 지금 속도를 내고 있는 수사가 성남 FC 사건인 것 같아요. 그렇죠. 후원금 사건. 그렇죠. 이것은 오래전부터 경찰이 수사를 해왔고 한 3년 전부터 수사를 했다가 지난해 이제 뭐 이재명이가 그때는 집권당의 대선 후보였기 때문에 혐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린 사건 아닙니까? 그걸 이제 성남지청에서 박하영 당시 차장검사가 이 사표를 던지면서까지 재수사를 요청해서 결국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재수사에 들어갔는데 요 근래 흘러나오는 이야기는 성남 FC 후원금 160억 네네. 그것을 끌어오는데 뭐 기여를 했달까 이런 사람들한테 거액의 인센티브 이른바 커미션을 줘갖고 돈잔치를 벌이고 있다. 네. 그런데 그것이 다 이재명 측근이라면서요. 그렇죠. 자, 이 흐름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네. 전체 액수는 160억입니다. 그런데 이제 5개 기업으로부터 받은 네. 그런 돈이에요. 그 중에 이제 네이버가 있습니다. 네이버가 약 한 40억 가까이 되죠. 39억. 39억. 네. 이 39억 중에 19억 원. 그러니까 39억 중에 19억 원을 유치한 대가. 그러니까 이 19억 원은 네이버가 직접 돈을 주지 않고 시민단체, 한살림인가요? 시민단체를 희망살림 2차례에 걸쳐서 19억을 보냅니다. 39억 중에 19억은 그런 흐름으로 들어갔는데 그 19억을 유치한 대가를 1억 7,300만 원을 마케팅 실장 이 씨에게 몰아준 것이고요. 또 이 씨만이 아니라 직원 이 씨, 노 씨 이 두 사람은 두산건설과 NHN 엔터 유치 대가로 5,300만 원과 5,600만 원을 받았다. 이게 이제 성과급 관련해서 자료를 뒤져본 결과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1억 몇천만 원, 5천만 원 이게 아니라 생각을 해보죠. 어떤 그 기업이 있어요. 이건 FC는 기업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기업이 있는데 스포츠 기업이라고 하면 이 성과가 있어요. 그 성과는 물론 가장 이 공헌한 사람한테 많이 가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그 팀에게 어느 정도는 분배가 돼요. 그러니까 저도 기업 뭐 언론사에 있었습니다만 성과급이라는 게 한 사람한테 두 사람한테 이렇게 가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그 팀이 어느 정도 다 역할을 했기 때문에 물론 많은 비중을 예를 들어서 뭐 그 한 사람한테 줄 수는 있어도 그 나머지는 저 성과급입니다라고 다 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보시면 90% 이상을 이 세 사람한테 모두 다 몰아줬다. 이게 지금 핵심이에요. 아마 더 있을 겁니다, 이런 게. 근데 이 자금의 흐름상 세 사람에게만 성과급이 다 돌아간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이 이뻐서 그거보다는 자금의 흐름이 이 세 사람한테 몰아가도록 다 만들었다. 이재명이 아닌 이 세 사람으로 초점을 맞추게 하고,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은 충성심이 있으니까 이 돈을 다른 용도로 써도 이 사람들만 입을 다무면 그 용도가 끝나버린다. 라는 그런 두 가지의 이유가 있지 않으면 성과급을 이 세 사람이 90%를 독식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과급이라는 것도 네네. 지금 이 6개 기업이죠. 네. 거기서 160억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완전히 이재명이가 인허가권을 주었기 때문에 그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네. 아니 성남FC 마케팅 실장이 그걸 끌어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담당자였죠. 두산건설에 대해서 거기에 형질 변경, 땅 용도 변경을 해주니까 어마어마하게 거기서 이익을 받았기 때문에 후원금으로 42억 낸 거고, 뭐 네이버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그거는 이 사람들이 무슨 노력이 갖고 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이재명이가 다 해준 거고 그렇죠. 대신에 그 후원금을 내라. 그런데 그걸 후원금을 바로 성남FC에다가 내버리면은 자기가 거기에 개입할 근거가 좀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러니까 구단주라도 밑에 사람들을 시켜서 그 사람들이 뭐 노력한 것처럼 해가지고 커미션 인센티브를 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이게 어떻게 보면
법률적으로 말하면 제3자 뇌물이 아닌가. 자기가 받을 것을 예. 자기가 받으면 당장 큰일 나죠. 자기가 인허가 받으면. 해주고 돈 받았다고 하니까 예, 그렇죠. 자기하고 최측근 인사한테만 돈 몰아준 거 아닙니까? 돈잔치를 해준 거예요. 측근한테 몰아주고. 그렇죠. 그러니까 제3자를 통해서 그걸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무슨 고난이 있고 무슨 기여를 했다고 자기들이 한 2억 원 돈을 막 쓰겠습니까? 네. 그럼 다 갖다 바쳤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 아닙니까? 아,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번 것만 아니고 과거에 지금 뭐 대장동 사건도 그렇고 또 백현동 건도 그렇고 다 비슷해요. 구조 자체가. 예, 거기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돈을 다 가져갔다. 예를 들어서 백현동도 자신의 그 성남 변호사 시절에 사무장, 본인이 부정을 하더만 어떤 사무장을 했던 김모 씨가 김인섭 씨라고 그 성남시장 선거 때 총괄선대본부장 했던 까지 사람. 했던 사람이 70억을 가져갔는데 어떻게 근데 거기서 본인이 70억을 다 가져가는 구조가 돼버렸고요. 이런 식으로 대장동도 마찬가지. 대장동도 마찬가지고요. 거기에 지금 천화동인 1호가 1208억 아닙니까? 예. 이 돈에 700억이 유동기 거로 약정을 했는데 왜 유동기가 700억을 가져가겠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혼자 먹어요? 그렇죠. 그게 뻔한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이재명 몫이 숨어 있다고 보는 것이 누가 보더라도 삼척동자가 자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들을 지금 이재명 아니라도 일반 정치인들은 다 그렇게 합니다. 자기가 받으면은 뭐 여러 가지 탈이 나니까 제3자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사람이 다 뒤집어 쓰고 가는 거 아니에요? 뭐 재벌들도 그렇습니다만. 뭐 안희정도 그래서 들어간 네. 사람이 다 그렇죠. 뭐 한두 명이 아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게 1억 지금 7,300만 원을 받은 이모 마케팅 실장은 그 다음 해에 대표가 돼요. 성남FC 대표. 2년 동안 성남FC의 대표로 활동을 하고 경기도 지사로 가니까 당시에 완전히 이 독식할 수 있는 공공 배달 앱, 경기도 공공 배달 앱인 그 코리아 경기도 주식회사라는 걸 만들어서 대표를 줍니다. 이거 땅 짓고 헤엄치기 아닙니까? 아, 그렇죠. 그리고 그 직원이라는 이모 씨와 뭐 그 노모 씨도 한 사람은 이 직원으로 가요. 코리아 주식회사, 주식회사로 가고 한 사람은 또 뭐 다른 일을 하는데 아무튼 이렇게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높은 자리를 주고 일거리를 같이 몰고 다니고 말씀하셨듯이 이 두산건설, 네이버 이거를 그러니까 두산건설도 4년 동안을 졸라댔는데 안 들어준 거잖아요. 말도 안 된다 그러다가 재선을 하자마자 들어줄게 하고 그 돈을 내놔라 이렇게 된 건데 네이버도 지금 거기 내곡 분당 고속도로 쭉 보면 네이버 들어가는 길만 딱 들어가 있어요. 아니 그래서 길이 딱 뚫려 입구를 있어요. 어디로 내느냐 입구를 예. 그것 때문에 가격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버리거든요. 그래서 입구를 좋은 데다 지금 뚫어주면서 예. 그걸 받은 거예요. 거기 뭐 차병원도 마찬가지고 다 예. 비슷비슷한 지금 사례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센티브를 받으려면 그 입구 뚫어준 사람이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이런 사람들이 여기 있는 직원들이 거기에 무슨 관여를 한 게 있냐고요. 기여를 한 게 없죠. 축구팀 마케팅 실장인데. 아니 이재명 시장이 인허가권을 다 쥐고 있고 뭐 허가권이 있는데 그 사람은 근데 그 이재명한테 줄 수는 없잖아요. 여기 지금 희망살림이라는 데도 준 것도 19억이 고리 갔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상임이사가 재윤경이라고 전 국회의원입니다. 민주당. 그래서 거기다 도와준 거예요. 그러면은 희망살림에서 돈을 또 띄어 먹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또 인센티브를 해갖고 거기에 가져왔다 해갖고 또 누구예요? 아까 말하는 그 마케팅 실장한테 또 돈을 띄워주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완전 자기들끼리 돈잔치 벌인 중간중간에 계속 돈이 네.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있네요. 그거 다 모아보면 꽤 큰 돈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지금 계속 언론한테 흘러나오는 것은 경찰에서 거의 수사가 정점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얼마 전에 시사저널에서는 또 성남 FC 그 후원금이 현금으로 한 은행에서 특정 은행에서 뭉칫돈으로 빠져가지고 체육회라든가 그 산하단체로 흘러갔다는 거. 그럼 그 사람들이 왜 공짜로 먹냐고. 그렇죠. 그게 다 뭔가 있다고 봐야 하고 그런 걸 총괄한 사람이 정진상이라고 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맨날 저 시장 밑에서 사인했던 사람. 네. 이 성남FC가 아주 좀 웃긴 게요. 2014년도에는 아예 성남FC 예산을 갖고
재선을 위해서 띄워주는 선거 운동을 도와줬던 사람들을 전부 다 버스 8대 대절해서 음식까지 해갖고 이 대접을 했다. 이런 거를 직원이 성남시 그 선관위에 고발을 했는데 도리어 이 사람이 성남시로부터 지금 부당한 그런 처우를 받은 사건이 아우주경제에서 또 나타나요. 이런 걸 보면 성남FC가 완전히 뭐 이재명의 뭐랄까 빨대를 거기다 딱 꼽은 그렇죠. 거예요. 그쪽 예산은 돈 다 그냥 저수지고. 주무룩하는 그런 정도의 인식을 갖고 있지 않았느냐. 성과급만 해도요. 이모 씨한테 주기 전 2015년까지 그런 성과급이 지급된 적이 없대요. 단 1원도. 그러니까 이 성남 FC 사건 같은 건 경찰이라든가 검찰이 수사만 제대로 하면 입구는 뻔한 거 아닙니까? 입구. 네. 근데 출구만 조사하면 되네. 돈이 어디로 갔느냐? 그렇죠. 그건 얼마든지 추적이 가능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성남시 내에서 아무리 은폐하려고 뭐 하는 것들이 있더라도 이건 성남 FC라는 그런 어쨌든 이 스포츠 그런 준공영 기업이거든요. 이거는 작은 흐름이 빤하죠. 드러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난해에는 경찰이 집권당 대선 후보니까 그걸 덮었고 정권이 바뀌면서 그 당시에도 박은정 지청장, 지금도 지청장 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내일 사이에 뭐가지가 나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박아영 차장검사가 아무리 봐도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수사를 재수사 해야 한다. 그래서 경찰한테 재수사 지시를 하려고 하니까 그걸 두드러 막은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김호수까지 나서갖고 야, 왜 그런 걸 자꾸 금융정보분석원에 돈 흐름 조사하는 거 그 자료 달라고 했냐? 그 적당히 덮어. 그렇게 김호수까지도 전화를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는 얼마든지 검찰과 경찰이 결정적인 증거들을 다 찾아낼 수가 있고 지금 찾아내는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찰에서도 슬슬 언론한테 흘리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언론한테 리리스 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재명은 빠져나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당권을 쥐어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수사하고 어쩌고 하면은 그리고 어쨌든 정기국회까지는 뻗어가지고 이제 국회 들어가 버리면 뭐 불러도 안 가지 않습니까? 감히 야당 대표를 건드려? 예. 그러니까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이 사안은 7월 중에는 발표가 되지 않겠나. 아, 그렇죠. 이제 몇 개월 수사 남지도 속도로 않았고, 봐서. 예. 남지도 않고, 교수님도 늘 말씀하셨지만 7가지 혐의 중에 성남FC가 가장 빨리 결과를 낼 거다. 법카하고 성남FC. 예, 법카 법인카드 그것도 뭐 뻔한 거 아닙니까? 아, 그것 129개를 다 이 압수수색을 벌였으니까 음식점을요. 그러니까 진짜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정도로 허술했다. 그 공적 리걸 마인드가 없었다. 그거 진짜 금방 밝혀지는 거거든요. 법카야말로. 검찰에서는 변호사비 대납 사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수사를 아주 강도 높게 하는데 그 쌍방울 회장 김성태는 어디로 뭐 내펴버렸다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도주해버렸다는 얘기도 지금 그래서 출금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도 제대로 잘 모른다는 것 정도로 이런저런 얘기들이 흘러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이재명 측근들이 7명이 가서 사회회사를 했지 않습니까? 변호사다 뭐다 해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또 다 이재명 사건의 변호인들을 맡았으니까 이렇게 쓰리 쿠션으로 그거 다 해준 거예요. 본인이 변호사비 다 주기 어려우니까 야 쌍방울 그 돈 많은데 거기도 야 주목 출신이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사회에서 해갖고 그걸로 또 벌충을 해준 거죠. 보전해 준 거죠. 보전을. 예. 예. 이런 구조들이 지금 수사 전문가 아닌 우리 같은 사람 눈에도 이렇게 훤히 보이는데 검찰이나 경찰 수사 전문가들이 보면 견적이 딱 나오죠. 나오죠. 전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대선 경선 때 그 견적이 다 나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재명이가 서두르기는 하지만 빠져나가기는 좀 어렵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은 듭니다. 네. 어떻습니까? 아니, 성남FC와 뭐,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성남FC는 저도 경찰 쪽에서 얘기 드는 건데, 이미 뭐 거의 80% 이상 그 흐름이 지금 파악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그걸 은폐하려고 하더라도 이 은폐는 쉽지 않은 정말 그 흐름이기 때문에, 뭐 지금 뭐,
그 금융정보원에서 뭐 다 자료 공개할 거 아닙니까? 보내줄 네. 거 아닙니까? 수사. 그렇죠. 아마 굉장히 빨리 이 결과가 나올 거다. 이제 속도 싸움 있죠. 이재명이 당대표 되는 게 빠르냐? 아니면 경찰이 이거 중간 수사 결과 발표하는 게 빠르냐? 속도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럴 것 같습니다.